이복에 저 산 너머로 가지 말게. 갓난아기가 눈을 번쩍 뜨고 바보 머슴에게 내뱉은 이 한마디. 과연 이 아기는 누구이며 머슴은 왜 아기의 말을 따라야만 했을까?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어느 가난한 마을에서 시작되옵니다. 그곳에 칠득이라는 머슴이 살았으니 이 사내의 처지가 참으로 가련하였구나. 칠득이는 타고난 힘은 장사요. 마음씨는 순박하되 머리는 좀 모자라는 사내였더이다.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밤늦도록 논밭을 갈고 나무를 하고 물을 길어 나르되 그 힘이 보통 사람 10명 몫은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 마을의 부자인 최 부잣집에서 일하는 칠득이의 삶은 참으로 고달팠사옵니다. 최 부자는 욕심이 끝이 없어 머슴의 새참조차 제대로 주지 않으려 하는 자였으니까요. 이놈아 칠득아, 내가 먹는 밥이 아깝구나. 그 힘으로 논 5 맞이기를 더 갈아야 밥값을 하는 것이니라. 최 부자의 꾸중 소리가 칠득이의 귀를 때렸으되 칠득이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에헤이, 이 불쌍한 사내의 팔자여. 마을의 훈장 어른께서 칠득이를 불러 이르시되, 칠득아, 내가 비록 글은 모르나 효성은 지극하구나. 그러나 조심하여라. 최 부자는 내 재산을 노리고 있으니 함부로 문서에 도장을 찍지 말거라. 예, 훈장님. 명심하겠나이다. 칠득이는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하였으되, 과연 이 순박한 사내가 간교한 최 부자의 속임수를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로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소.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는 밤에 칠득이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나이다. 갑자기 칠득이의 귀에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도다. 에헤이, 이 깊은 밤중에 아기 울음소리라니. 으앙, 으앙. 칠득이가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니 길가의 보자기에 쌓인 갓난아기가 버려져 있지 않겠소. 아이고매, 이 밤중에 누가 아기를 버렸단 말인가. 칠득이는 망설임 없이 아기를 품에 안았소이다. 비록 자신도 가난하고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으나 이 불쌍한 아기를 그냥 둘 수는 없었던 것이로다. 집으로 돌아온 칠득이가 어머니께 아기를 보이니, 얘야, 이 아기를 어찌할 셈이냐? 어머니, 저희가 비록 가난하오나 이 아기를 거두어 키우고자 하옵니다. 노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이었소이다. 칠득이가 아기를 거둔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소이다. 아침 일찍 일을 나가려던 칠득이에게 갑자기 아기가 눈을 번쩍 뜨더니 입을 열었도다. 이복에, 에헤이, 갓 태어난 아기가 말을 하다니. 칠득이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소이다. 저런, 아기가 말을 하옵니다. 놀라지 마시게. 나는 비록 갓난아기의 몸이나 전생의 일을 기억하고 있소이다. 아기의 목소리는 비록 작고 어렸으나 그 속에는 범상치 않은 지혜가 담겨 있었나이다. 어르신, 저는 이제 최 부잣집의 일을 하러 가야 하옵니다. 잠깐 기다리시게. 오늘 최 부자가 그대에게 문서를 내밀 것이니 절대로 도장을 찍지 마시게. 칠득이는 아기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였으나 이상하게도
그 말을 믿게 되었소이다. 과연 그날 저녁 최 부자가 칠뜨기를 불렀소이다. 칠뜨가, 내가 그동안 나를 잘 섬겼으니 내가 특별히 밭 한 마지기를 주겠다. 여기 이 문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느니라. 최 부자의 얼굴에는 간사한 미소가 번져 있었도다. 평소에 칠득이었다면 기쁜 마음에 당장 도장을 찍었을 터이나 아기의 경고가 떠올라 칠득이는 말하되, 주인 어른, 소인이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내일 도장을 찍겠나이다. 뭐라. 이놈이 감히. 최 부자의 얼굴이 시빨개졌으나 칠득이는 그대로 물러났소이다. 집으로 돌아온 칠득이가 문서를 아기에게 보이니, 아니 이것을 보시게. 이것은 문서가 아니라 노비 문서로다. 아기는 단번에 최 부자의 속임수를 간파하였소이다. 만약 이 문서에 도장을 찍었더라면 그대는 재산을 빼앗기고 노비가 되었을 것이요. 아이고, 아기님, 목숨을 구해 주셨나이다. 칠득이는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소이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소이다. 칠득이가 거둔 아기가 말을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나이다. 칠득이가 미친 게 아니겠소. 갓난아기가 어찌 말을 한단 말이오? 틀림없이 요괴나 귀신을 깨요. 저 아기를 내쫓아야 하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득이의 집 앞에 모여들어 소란을 피웠소이다. 칠득아, 그 아기를 당장 내놓아라. 마을에 재앙이 올 것이다. 칠득이는 아기를 품에 안고 외쳤소이다. 여러분, 이 아기는 요괴가 아니옵니다. 하늘이 내린 신동이옵니다. 마을의 훈장이 직접 나서서 아기를 시험하기로 하였소이다. 내가 직접 이 아기의 진위를 가리겠노라. 훈장은 아기 앞에서 어려운 한시를 읊었소이다. 춘면부죄셔 초초원티냐. 그러자 아기가 즉시 대답하되, 예라이펑유성 화로즈도셔. 군장님, 이는 맹호연의 추녀시로구나. 군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소이다. 이런, 이 아기가 사서삼경을 모두 꿰뚫고 있구나. 군장은 계속해서 역사, 천문, 지리에 관한 질문을 던졌으나 아기는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였소이다. 여러분, 이 아기는 하늘이 내린 천재이옵니다. 결코 요괴가 아니로다. 군장의 인정을 받자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나이다. 그러나 최 부자는 이 소식을 듣고 이를 갈았소이다. 아기가 똑똑하면 뭐하나. 칠득이는 여전히 내 소나귀에 있느니라. 최 부자는 새로운 계략을 꾸몄소이다. 칠득이가 자신에게 진빈 문서를 조작하여 칠득이의 집과 땅을 빼앗으려 한 것이로다. 칠득아, 내가 나한테 진 빚이 300냥이다. 당장 갚지 못하면 집과 땅을 내놓아라. 칠득이가 울며 집으로 돌아와 아기에게 말하니, 어르신, 그 문서를 가져오시게. 아기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것을 보시게. 이 문서의 날짜가 조작되었소이다. 원래 빚은 30냥인데 300냥으로 고쳐놓았도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내일 아침 관아에 가서 원님께 호소하시게. 내가 모든 증거를 밝혀드리겠소이다. 다음 날
칠득이는 아기를 안고 관하로 갔소이다. 원님께서 사건을 듣고 양쪽을 불러 신문하였나이다. 최 부자, 내가 제출한 문서를 내놓아라. 원님이 문서를 살피는데 갑자기 아기가 말하되, 원님, 그 문서의 먹빛을 보시옵소서. 300이라고 쓴 부분의 먹이 다른 곳보다 지나옵니다. 분명 나중에 고쳐 쓴 것이옵니다. 원님이 자세히 보니 과연 그러하였소이다. 이놈 최 부자, 감히 거짓 문서를 만들어 선량한 백성을 해치려 하다니 곤장 30대에 처하고 칠득이에게 배상금 300냥을 물리도록 하라. 최 부자는 그 자리에서 곤장을 맞고 칠득이에게 돈을 물어주어야 했소이다. 에헤이 권선징하기로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구나. 천재 아기의 소문이 멀리 궁궐까지 들렸소이다. 임금님께서 이 신기한 아기를 직접 보고 싶어 하셨나이다. 칠득이와 그 아기를 대궐로 올려보내라. 어명이 떨어지자 칠득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기를 안고 한양으로 올라갔소이다. 대궐에 도착하니 임금님께서 용상에 앉아 계셨소이다. 좌우로는 신하들이 늘어서 있었나이다. 과인이 듣자 하니 내가 갓난아기의 몸으로 사서삼경을 꿰뚫고 있다 하니 참으로 신기하구나. 과인이 몇 가지 물을 것이니 대답해 보거라. 임금께서 첫 번째 문제를 내셨소이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이냐? 신하들도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질문에 아기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답하되, 폐하,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사람의 마음이옵니다. 천리밖 고향도 순식간에 생각나고 지난 일도 한순간에 떠오르옵니다. 오호, 과연 명답이로다. 임금께서 감탄하시며 두 번째 문제를 내셨소이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이냐? 폐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은혜이옵니다. 부모의 은혜, 나라의 은혜는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사옵니다. 임금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소이다. 그런데 이때 간신 중에 간신인 영의정 김대감이 질투심에 가득 차서 나섰소이다. 폐하, 이 아기가 과연 천재인지 아니면 요술을 부리는 것인지 친히 시험해 보겠사옵니다. 김대감은 아기에게 불가능한 문제를 내기로 작정하였소이다. 아기야, 내가 지금 손에 쥔 것이 무엇인지 맞춰보거라. 김대감의 손에는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들려 있었소이다. 만약 살아있다고 하면 내가 꽉 쥐어 죽일 것이고 죽었다고 하면 살려서 날려보낼 것이니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간교한 함정이었소이다. 신하들이 모두 긴장하여 지켜보는 가운데 아기가 조용히 입을 열었소이다. 김대감, 그 참새의 생사는 그대의 손에 달려 있소이다. 그러나 그대가 그 새를 죽인다면 그것은 그대의 악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요. 살린다면 그대의 자비를 보이는 것이로다. 중요한 것은 새의 생사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가짐이옵니다. 김대감은 할 말을 잃었소이다. 만약 참새를 죽이면 잔인한 자가 되고 살리면 아기의 지혜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로다. 결국 김대감은 참새를 풀어주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소이다. 하하하, 과인이 참으로 신기한 아기를 만났구나. 임금께서 크게 웃으시며
칭찬하셨소이다. 아기가 조용히 말하되, 폐하, 오랑캐가 원하는 것은 싸움이 아니라 물자이옵니다. 그들의 땅은 춥고 척박하여 곡식이 자라지 않사옵니다. 우리가 먼저 사신을 보내어 곡식과 비단을 선물로 주되 대신 그들의 말과 가죽을 받는 교역을 제한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전쟁을 막을 수 있사옵니다. 오호라, 참으로 훌륭한 계책이로다. 임금께서 아기의 계책대로 하시니 과연 오랑캐들이 기뻐하며 군사를 물렸소이다. 나라 전체가 아기의 지혜 덕분에 전쟁의 참화를 면하게 되었나이다. 임금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칠드기와 아기에게 큰 상을 내리셨소이다. 칠드가, 내가 비록 천한 신분이나 이런 훌륭한 아기를 거두어 기른 공이 크도다. 오늘부터 너를 종육품 벼슬에 제수하노라. 폐하, 황송하옵니다. 칠드기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올렸소이다. 평생 천대받던 머슴이 벼슬아치가 되다니. 그리고 이 아기는 자라거든 반드시 과인의 신하로 삼을 것이니 잘 길러 다시 대궐로 오도록 하라. 임금께서는 또한 금백냥과 비단 100필 그리고 넓은 논밭을 하사하셨소이다. 칠드기가 고향으로 돌아와 노목께 이 소식을 전하니, 얘야, 정말이냐? 우리가 부자가 되었단 말이냐? 예, 어머니, 이제 병을 고치시고 편히 쉬소서. 칠드기는 임금께 받은 돈으로 명의를 불러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였소이다. 신기하게도 노모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나이다. 아이고, 하늘이시여, 우리 칠드기가 효자로다. 한편 최 부자는 칠드기가 벼슬아치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뒤늦게 후회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었소이다. 아이고, 내가 칠드기를 잘 대했더라면. 흑흑. 최 부자는 결국 재산을 모두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소이다. 탐욕이 부른 비참한 결말이로다. 세월이 흘러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났소이다. 10살이 되자 이미 천하의 학문을 모두 통달하였고 20살이 되어서는 장원급제하여 나라의 정승이 되었나이다. 칠드기는 효성이 지극한 양반이 되어 노모를 극진히 봉양하였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많은 선행을 베풀었소이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출세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아버지께서 저를 거두어 주신 덕분이옵니다. 성장한 아기, 아니 이제는 대감이 된 그가 칠드기에게 저를 올리니 칠드기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되, 아니옵니다.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나이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소이까? 첫째, 진정한 지혜는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는 것이로다. 둘째, 착한 마음씨는 반드시 복을 부른다는 것이옵니다. 칠드기가 버려진 아기를 거두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큰 복을 받았겠소이까? 셋째, 탐욕과 거짓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는 것이로다. 최 부자를 보시게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지 않았소. 넷째, 효도는 만복의 근원이라는 것이옵니다. 칠드기의 지극한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켰나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도 칠드기처럼 순박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소?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하지 않겠소? 에헤이, 절시고, 지화자 좋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로다. 엔딩 멘트.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예시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